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쓰니님이 사는 외국에 온 시아버지를 국제미아로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내쫓았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8살 결혼한 지 9개월 조금 넘은 새댁입니다. 그냥 하소연할 곳이 없어 그냥 풀어놓고 가려고요. 엄청 길어질 것 같네요. 신랑이랑은 오래 연애했어요. 신랑 부모님은 한두 번 정도 뵈었지만 신랑에게 익히 들어 아버님이 굉장히 특이하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저희 둘 다 외국에서 만나 외국에서 살기 때문에 결혼할 때 시댁에서 받은 게 없습니다. 저희는 둘 다 학생 때 결혼했고요. 신랑은 졸업했고 아직 저는 학부생입니다. 학생 때 결혼한 이유는 서로 좋아서 결혼한 것이고요. 저희 둘의 집안 배경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나이가 결혼할 나이라 제 집에서 신랑 졸업하고 뭐하고 신랑 기다리자고 제가 나이 먹는 걸 두고 보실 리 없었고, 신랑은 정말 유학 온 게 신기할 정도로 집안 배경은 아예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신랑 사람 하나 보고 마음에 든다고 하셨고요. 근데 저희 둘 다 졸업 후 직업이 한국에서는 결혼할 때 주고받은 게 억대가 넘어가는 직업이라 절대로 직업이 생기기 전에 결혼하는 게 결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신랑이 시아버님 상대로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학생이 결혼하는 것이니 간촐하게 할 수 있는 핑계가 생기기 때문이죠. 신랑네 집에서 신랑 직업 생기면 남들 하는 대로 혼수를 요구할 거고 저희 집은 해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저희 집도 받아야 될 텐데 시댁에서 그만큼 해주실 능력은 없으십니다. 게다가 신랑은 아직 군복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5년은 돈을 많이 벌 기회도 없고 시간이 지나도 신랑의 배경이 나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오빠 결혼할 때도 혼수니 뭐니 하나도 안 받겠다 선언하시고 그리 하셨습니다. 예단비 오고 가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시는 가풍입니다. 암튼 저의 결혼 배경은 이렇습니다. 물론 결혼식은 임원수대로 했고 식비 외에 대관비, 꽃값, 기타 등등 신행비, 신랑 예복, 스드메 등등등 저희 집에서 다 했습니다. 예단비 얼마 안 되지만 1,500만 원 드렸고요. 이것도 원래는 서로 안 하는 게 맞는데 제가 시집가는 입장이니 시댁에서 해달라고 하셔서 해드렸더니 그걸로 저희 결혼 반지 해주시고 제 한복이랑 꾸민비랑 저희 아빠 양복이랑 남은 돈은 신랑 유학 생활비로 거의 다 돌려주셨습니다. 결혼식만 달랑 했습니다. 신혼여행도 가까운 데로 짧게 다녀왔고요. 외국 살아서 집은 어차피 월세 내는 거고 대신 저는 엄마가 시키며 뭐며 다 사주셨습니다. 결혼 후 완전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보통 분들이 보시면 아직도 친정돈 가져다 쓰냐 하시겠지만 상황상 졸업 때까지는 친정에서 제 학비며 생활비를 대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얼마 전에 시아버님이 오셨어요. 몇 주째 여기 외국에서 이 좁아터진 집에 같이 살았습니다. 방문차 이리도 오래 들르셨네요. 처음엔 저도 참 발랄하게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만 컸습니다. 친해질 기회도 없었고 아버님이 굉장히 특이하시고 괴팍하시다 이야기는 들었지만 제가 잘하면 될 거라는 아니란 생각을 했었죠. 제가 학생이긴 하지만 매일 실습을 나가야 해서 반찬이고 음식이고 다 해놓고 나가면 신랑이 밥 차려도 본인은 라면 끓여 드십니다. 제가 한 음식에는 손도 안 대십니다. 대학 생활이 오래돼서 여기 아예 재료를 못 구하는 것 말고는 집에서 못 만드는 음식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입맛에 안 맞으셔서 그런가 했는데 라면 드시면서 신랑한테 나중엔 자기 라면 같은 거 먹이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신랑이 밥을 차려드린다 말했는데도 라면 드시면서 그러십니다. 신랑이 원래 본인 아버지는 저렇게 생색내는 걸 좋아하신다는데 진짜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이 아침 식사는 안 하십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갑자기 교수님이 부르셔서 보니 아버님이 깨어 계시기에 인사드리고 나갔더니 저 나가고 난 뒤에 신랑한테 지금이야 봐주지만 나중에는 아무리 바빠도 아침 안 차려주고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셨답니다. 전 절대 아버님과 같이 못 사는데 말이죠. 신랑이 원래 안 드시지 않냐 말씀드리니 먹든 안 먹든 차리고 나가야 된다 하셨답니다. 저희 아버님은 키가 크십니다. 저희 집이 투룸 같은 원룸이라 아버님이 거실에서 지내시는데 이부자리 깔아드리니 다 치우라고 하시고 2인용 소파에서 주무십니다. 아버님을 위해 매트리스도 샀는데 다 싫으시답니다. 총 길이 한 110cm 정도 될까 말까 한 2인용 소파에서 주무십니다. 몇 주째 그러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그게 좋으시다고 하니 그냥 그러시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해는 안 됩니다. 제가 부엌에서 음식할 때
오셔서 간장 종류, 소금 종류, 국건더기 양 다 참견하셨습니다. 심지어 국물 우릴 때 멸치 넣는 양도 참견하십니다. 시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님 아니고 분명 시아버님 이야기입니다. 본인 입맛이 짠 걸 좋아하신다고 다 해놓은 국에 소금 왕창 넣고 재워놓은 고기에도 간장 왕창 부으셔서 어마어마하게 짜게 해놓으신 거 제가 어찌어찌 수습한 적도 있고요. 저희 집 그릇은 포트메리온입니다.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신혼에 많이 쓴다고도 하고 잘 안 깨진다고도 하고 또 이 나라에서 비교적 가격도 나쁘지 않고 그래요. 저희 아버님은 포트메리온 한국에서도 얼마 안 한다고 하십니다. 이 그릇 별로 안 좋아하는 그릇이라며. 포트메리온이 뭐 명품 그릇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가격이 싸진 않습니다. 말씀드려도 그래도 우기십니다. 촌스러우시답니다. 저희 아버님은 엄청나게 부정적이십니다. 아무리 좋은 레스토랑을 모시고 가도 아무리 아버님 입맛에 맞춰 음식을 하려고 해도 다 맛대가리 없다 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거의 모든 과일을 맛대가리 없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걸어가는 사람, 길거리 분위기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하루 종일 말씀하십니다. 저희 아버님께 김연아 선수는 되바라지 나이고 축구선수 메시는 밉상입니다. 왜냐고 댓글 달지 말아주세요. 저도 왜 저러시는지 모릅니다. 저 개인적으로 김연아 선수 엄청 좋아합니다. 저희 시아버님은 초지일관 일관성이 없으십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에만 일관성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점심 때 닭볶음탕 끓여 놓으니 본인은 닭을 싫어하셔서 안 드신다고 된장찌개 끓여 드시고는 그날 저녁 외식 나가서 아버님 저희에게 본인 닭날개 좀 시켜주라 하셨습니다. 뭐 일관성 없으신 건 괜찮습니다. 흘려들으면 되니까요. 좋은 레스토랑 외식 나가서 홍합 요리 시켜서 신랑 홍합을 까주느라고 저는 거의 먹지도 못하고 제 접시엔 홍합 껍질만 수북했습니다. 귤이랑 홍합은 제가 신랑이랑 내기해서 져서 까준 거예요. 무수리 노릇하는 건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 옆에 앉아 계시던 시아버님 왈, 신랑 까준다고 하고 네가 다 먹은 거 아니냐? 제가 할 말이 없어서 맞아요. 아버님 제가 다 먹었어요. 해버렸습니다. 저희 아버님 거봐 내 말이 맞지?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저보고 못생겼다 하시대요. 저 얼굴 고친 데 하나 없어도 못생기진 않았습니다. 얼굴 고치고 싶다는 생각 안 하고 제 얼굴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결혼식 때도 골반이 있어 드레스빨이 좀 잘 받는 편이라 몸에 딱 라인 떨어지는 머메이드 라인 입었습니다. 뭐 저건 저희 시어머님도 시댁에 시집 오셔서 겪으셔야 했던 시집살이라는데 시할머님이 시어머님 보고 자꾸 못생겼다 하셨다고 해요. 자기 아들에 비해 인물이 한참 모자란다며. 신랑 친가는 대대로 이상한 집안인가 봅니다.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신랑 제 눈에는 최고 멋지지만 키도 70대 중반이고 얼굴도 그냥 훈남입니다. 제 눈에요. 남의 눈에는 모르겠네요. 이 밖에도 차로 1시간 반 거리 중간중간 서서 담배 피우셔야 해서 3시간 걸리는 것부터 한번 씻으러 들어가시면 2시간 동안 안 나오시기도 하고 거짓말도 진짜 잘하시고 등등등 밤을 새도 되겠네요. 남편은 아버님 때문에 진짜 엄청 스트레스 받아 합니다. 그래도 저 어떻게든 편하게 해주려 자꾸 어디 모시고 나가서 1박이든 2박이든 자고 오긴 하는데 전 눈물도 한번 쏟았고 미치겠더라고요. 평생을 욕을 안 쓰고 살아온 저인데 저 그때 속으로 막 욕을 했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힘들어할지 몰랐습니다. 울분이 치민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군요.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결혼하니까 이런 시댁 이야기 쪽팔려서 어디에도 못하겠어요. 솔직히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히고 본인 하는 행동을 몰라도 저렇게까지 모르신다는 게 신기하고 사실 저희 시대 가정사가 복잡해요. 중요한 것은 아니니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시부모님은 같이 안 산지 오래되었습니다. 두 분 관계 외에도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답니다. 단지 저희 신랑이 결혼 전에 아버님께 쪽팔린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하는 걸로 해서 아버님은 제가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저는 다 알고 있는데 말이죠. 연애 3년 차쯤에 친정부모님께서 지인을 통해 정말 우연하게 알게 되셨고 제가 신랑한테 확인차 물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것이었고요. 친정아빠는 집안 배경이 복잡한 게 아이 잘못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다 어른들 잘못인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고 저희는 시간이 지나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집에 들어와 보니 신랑하고 아버님하고 대판했더군요. 아버님이 짐 다 꺼내 놓으시고 신랑에게 티켓 날짜 앞당기라고 막 얘기하는 중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대화에 끼어들었네요. 아버님 드디어 가시냐고 지금까지 암 걸려 죽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남편과 얘기했어요. 일부러요. 내용은 아버님 내일이라도 비행기 있는지 알아봐서 보내드리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멀뚱멀뚱 쳐다만 보시더군요. 아버님께 이번에 한국 가시면 다시는 여기 올 생각 마시라고 했어요. 기어코 오시려거든 국제미아 될 생각으로 오시라 했습니다. 그래야 아들 며느리 이혼 안 하고 잘 산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가게 되면 어머님만 찾아뵙고 아버님은 찾아뵐 일 없으니 그리 하시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한마디 하더라고요. 제 말대로 할 것이니 그리 하시라고. 3일 뒤에 아버님은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까지 아버님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알아서 차려 드시던지 말던지 상관 안 했어요. 공항에 바래다 드릴 때도 한마디 안 했고 헤어질 때 신랑만 가세요 한마디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네요. 시아버지인데 좀 너무했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다시는 뵙고 싶지 않네요. 시아버지는 본인 복을 발로 차는 사람인가 봅니다. 그런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면 튕겨내기만 하겠죠. 쓰니님이 착하셔서 참기도 오래 참으셨네요. 마지막에 강하게 하신 거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